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경호 협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경호 형성 및 준비 작용에서 연락 협조 체제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로 연락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고려 사항이 아닌 건데, 공식 비공식 수행원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행사 일정을 잡을 때 하는 것이었죠. 행사 일정 및 임무 수령 단계입니다. 행사 일정 및 임무 수령. 자,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단계지. 연락 협조는 뭐냐면 보시면 편의시설이 여기 들어가요. 편의시설은 행사 일정에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편의시설은 바로 연락 협조 체계에 들어가고요. 행사 경호 대상자와 행사 참석 범위 어디까지, 행사의 구체적인 성격, 취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진도 여기에 연락 협조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지 행사 일정 사항이 아니다 하는 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안전작용에 관한 내용인데 다음은 무엇이냐. 모든 수단을 방법을 이용해서 각종 위해 요소를 사전에 탐지, 예를 들면 폭발물이 있는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안전작용이라고 그래요. 경호 안전. 경호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 검측도 있고 안전 조사, 안전 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안전이라는 것은 인적 위해 요소, 물적 위해 요소, 지리적 위해 요소를 제거를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위해 요소라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에 관한 인적 위해 요소, 물건, 폭발물이든지 물적 위해 요소, 그리고 이 취약 요소,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적 취약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사전 예방 경호에 관해서 경호 안전 작용을 물어봤어요. 기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일단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돼야 되겠죠, 그죠? 경호 평가 아니죠. 이 평가는 뭐 안전과 관련된 게 아니죠. 안전 대책 그리고 경호 정보. 결국 안전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요. 안전 대책이 필요 강구를 돼야 됩니다. 경호 평가는 안전 작용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사후에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 보안 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호 임무 수행 시 사전 예방 활동으로서 경호 대상자는 물론 인원, 문서, 시설, 지역, 통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위해자잖아요. 위해 요소죠. 위해자로부터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보안이라고 하죠. 보안. 아무튼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안을 유지해야지 이런 위해 요소로부터 차단이 되겠죠. 정보 협조 안전 대책이 있지만 보안 활동의 기본 개념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 안전 작용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데, 경호 안전, 즉 보안 원칙이 있어요. 알부보 이 답인데, 이건 외국 비밀 존중 원칙이 아니라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필요성 원칙이라고 그래요. 한정 원칙 이렇게 보실 필요 있겠네요. 한정 원칙의 원칙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아야 할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 보안이 되겠습니다. 부분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부분화 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량 유출 금지죠. 다량 유출을 하지 않도록 보안과 능률이 조화돼야 돼요. 보안을 너무 지키면 능률성이 떨어지고, 능률성을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보안에 취약 요소가 생기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져야 됩니다. 외국 비밀 존중 원칙도 있지만 이건 보안의 작용은 아니고요. 외국 비밀 존중 원칙의 경우에는 어떤 문서 비밀을 분류할 때 이제 원칙인데, 예를 들면 주한미군이 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하는 비밀이 있겠잖아요. 주한미군이 생산을 하면은 생산된 만큼 존중해 주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2급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3급이다. 그러더라도 2급을 해주자라는 건데, 이거는 보안 작용 원칙은 아니고요. 이거는 문서 비밀 분류 원칙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안 활동으로서 보안과 능률의 조화 원칙이잖아요. 그건 뭐냐? 보안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생산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책 결정에 사용되지 못한다. 그렇죠. 능률성이 져야 된다는 거죠. 능률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보안의 문제가, 보안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또 능률의 문제가 생긴다. 이게 이제 보안과 능률의 조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만 적당한 양, 이걸 적당성 원칙이라고 하게 되고요. 적당성이라고 보게 됩니다. 알 필요성이 없는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죠. 이걸 알 사람에게만 알려야 한다는 원칙, 또는 한정 원칙.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른 비밀과 관련돼서 한다. 이게 독립분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별도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독립분류 원칙이라고 해요. 이거를 독립분류 원칙. 이라고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한정 원칙 또는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죠. 보안과 능률의 조화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 보안 작용의 대상이 아닌 것은 국가는 아니에요. 인원 보안으로서 어떤 사람을 알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있고, 문서 비밀 보안이라고 해서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요. 시설도 마찬가지죠. 그 시설의 출입을 감시만 하거나 할지, 또는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또는 출입할 때 안내를 필요로 하는 이런 시설 보안과 관련된 지역 보안이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국가는 보안의 주체인 것이지 보안 작용의 대상은 아니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중 문서 비밀 분류 원칙이 있는데, 문서 비밀 분류 원칙은 과도외입니다. 이 답이 3번인데 사전 분류 원칙은 들어가잖아요. 과소 분류 금지 원칙은 뭐냐면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라는 거예요. 과소 분류 원칙이라는 게, 예를 들면 상급으로 가능한데 2급으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요. 독립 분류 원칙은 뭐냐면 그 자체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다른 비밀과 연관시켜 가지고 같이 싸잡아서 분류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외국 비밀 존중 원칙은 봤죠. 외국에서 갖고 있는 이제 생산한 만큼 인정해 줘야지 우리나라 비밀도 인정을 해 주겠죠. 이게 바로 문서 비밀 분류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은 경호 보안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업무 보안 중에서 한정 원칙이란 다량이 유출되잖아요. 이게 이제 한정 원칙이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 부분화 원칙이라고 그래요. 부분화 원칙. 한정 원칙이 이제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알 사람만 안다 할지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한꺼번에 모아놓지 말자는 거죠. 비밀을 생산한 부서에서 그걸 관리하자. 이게 이제 부분화 원칙인데, 그 부분화시켜야지 다량 유출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비밀 분류 중 2급 비밀은 막대한 지장 맞습니다. 1급 비밀은 전쟁을 일으킬 정도라고 볼 수 있고, 막대한 지장 2급, 그 다음에 3급은 이제 어떤 손해 우려 정도가 있는 비밀을 3급이라고 하게 됩니다. 대외비라는 게 있는데, 대외비는 비밀은 아니에요. 비밀 누설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걸 누설하면 징계는 당할 수 있죠. 비밀 분류 원칙 중 과소 분류 금지 원칙이랑 비밀을 적절히 보호한 최저 등급,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밀이라는 게 최고 등급이 아니라 최저 등급을 하자. 보호구역 중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건 안내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출입에 안내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제한 구역이 있고, 그리고 제한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제한 지역은 출입 감시를 하는 지역이에요. 출입 감시.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통제구역. 통제구역은 출입 금지입니다. 출입 금지시키는 지역이에요. 보호구역엔 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제한구역, 제한지역, 통제구역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제한지역은 출입 감시, 제한구역은 출입 안내, 그리고 통제구역은 출입 금지하는 곳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다량 유출 금지는 부분화 원칙과 관련되어 있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누설될 경우에 막대한 지장 뭐였죠? 2급이었죠. 2급. 1급은 요게 전쟁을 유발할 정도, 3급은 손해 우려 정도고요. 대외비는 내부적으로만 해놓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1급 비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 누설될 경우 막대한 지장, 이게 답이죠. 막대한 지장은 2급 비밀입니다. 2급 비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쟁을 유발하거나 외교 관계가 단절되거나 국가 방위상 필요 불가능 과학기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원자력이랄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은 1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호구역 나오네요. 보호구역은 제한지역. 여기 보면 제한지역은 출입 감시예요. 감시. 그리고 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안내. 그리고 통제구역이라고 하면 금지. 이렇게 됩니다. 출입 금지. 아무튼 그러면 여기는 금지구역은 따로 없죠. 금지구역이 아니라 통제구역이에요. 통제구역이 금지하는 지역입니다. 제한지역은 출입 감시, 출입 안내, 출입 금지 이렇게 들어가는 구역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정보작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보 작용의 3대 요건이 있는데 정확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이라는 건 모든 내용을 포괄해야 되고, 적시성, 시기를 맞춰야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죠. 적극성은 여기였고요. 결국 정보라는 건 소극적 보안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는 정확하고 완전하고 적시,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경호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회복할 수 없죠. 그리고 사실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내용을 포괄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정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완전성은 절대적인 완전성이 아니더라도 시간 허용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사용자가 의도한 대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작성된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작성이 돼야 돼요. 물론 인간 한계 때문에 여기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양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고, 적시성이란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할지라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시험을 보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적시성을 놓치는 거잖아요. 공개성이 아니죠. 정보라는 건 첩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건데, 정보 작용의 3대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보는 이러한 공개성이 요건이 아니에요. 비공개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확성은 사실과 일치하는 거겠죠. 사인지식으로 존재 가치가 정확해야 된다, 그렇죠. 사실과 일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경우 정보에서 완전성, 적시성, 정확성, 이 세 가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완전성과 관련된 내용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경호작용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3대 요건 맞고요.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요소, 사전 수집 분석, 예방, 그렇죠.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죠. 경호 대상자의 행사 일정 경로, 이동 방록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전 예방 작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노출시키지 않는 건 뭐냐면 보안이에요. 정보가 아니라 보안이죠.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보 작용이 아니라 정보와 보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보라는 건 수집을 하는 거고, 이렇게 비공개로 비노출로 하는 것은 보안 작용이라고 해야 되지, 얘는 바로 정보 작용이 아니죠. 경호 작용의 원천적인 사인 지식을 생산 제공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일단 첩보를 수집해요. 아직 완전하지 않죠. 근데 그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완전하고 정확하고 그다음에 시기적인 적시성을 갖춘 이러한 자료로 만드는 과정, 이런 거를 우리는 정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임무 활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경호 정보 활동은 어떻게 수집, 평가, 분석, 실행되어야 하는가에 따라 경호 활동은 기본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분석이 중요하죠. 그렇죠? 정보라는 것은 일단 수집된 첩보가 이게 정확한지 빨리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경호 보안 활동이란 경호 관련 인원 문서, 그러니까 1급, 2급, 3급 있었죠. 지역, 자재, 통신, 여기에는 이제 국가는 안 들어갔죠. 불순 분자로부터 완벽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지속적인 보안 유지해야 되고요. 안전 대책 검증 활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취약 요소들이 있잖아요. 행사장 내부에 산재한 인적, 물적, 지리적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취약 요소는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잘 나오죠. 아무튼 지역은 지리적이죠. 강구에서 그 내외곽의 시설물로 폭발물을 탐지하고 안전 점검하고 검식 활동을 통합하는 것이 맞고요. 계획 수립 작용은 경호 관련 기본 정보는 과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정보, 판단 정보는 미래죠. 그리고 예고 정보 등을 작성해서 이렇게 지휘소에 전파하는 거다. 이건 이제 계획 수립 활동이 아니라 정보 활동이죠. 정보 활동입니다. 계획 수립 활동이 아니라 경호 정보 활동이라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것은 정보 활동이라고 하지 계획 수립 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정보와 첩보입니다. 그러니까 첩보라는 건 아직 미완성인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지도 않고 아직 완전하지도 않고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호 첩보는 가공되지 않는 1차적인 지식이에요. 1차적인. 2차적인 것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정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첩보라고 그래요. 아직 가공되지 않죠. 그리고 인텔리전스 또는 날리지, 지식이라는 말로 쓰는 게 2차적인 정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성을 일단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 거, 이걸 2차 정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호 정보 분류에는 인적 정보, 물적 정보, 지리 정보, 교통 정보, 기상 정보 등이 있겠고, 그죠? 경호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 적시성을 갖춰야 되겠죠. 경호 정보는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자가 의도한 대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이걸 완전성이라고 그래요. 완전성은 모든 내용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걸 말합니다. 정확성이라는 건 사실과 일치하는 성질이고요. 완전성은 모든 내용이 있는 거. 이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경호 정보작용을 물어봤습니다. 경호 정보작용. 경호와 관련된 인원, 문서, 시설, 보도, 대책. 이거는 이제 보안이니까 보안작용이죠. 보안작용입니다. 이거는 정보작용이 아니라 보안작용이고요. 두 번째, 경호작용은 원칙적 사전 지식을 생산, 그러니까 첩보를 정보로 생산하고 제공하는 작용. 이게 정보죠. 정확하고 적시, 완전, 안전성. 이 정보의 3대 요소입니다. 경호 대상 지역 내외부에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 이건 안전대책이라고 그래요. 안전대책작용이라고 합니다. 안전대책작용. 지금 정보작용, 보안작용, 안전대책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호 행사 시 경호 대상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이걸 이제 안전조치. 안전조치에는 안전 검측,
안전 조사, 안전 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안전 조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완전성, 적시성, 정확성을 판단하는 단계, 이걸 정보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정보 순환 과정이 있어요. 이게 정보 순환 과정. 정보 순환은 요수, 생포, 요구, 수집, 생산, 배포, 요수, 생포 이렇게 되거든요. 요구 단계니까 요구가 들어가겠고요. 요구, 수집이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요수, 생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답은 2번이네요. 정보 요구, 첩보 수집, 그다음에 정보 생산, 배포인데 일단 이제 국가나 각 부처 또는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요구가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국가나 지역 지방에서 이제 요구를 하겠죠. 각 지방에서 국가 등에서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수집을 합니다. 첩보 수집이 제일 어려운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수집된 첩보를 정보로 생산을 해놔요. 이게 정확하고 완전한지 적시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게 배포를 하는 단계죠. 이렇게 요수 생포, 정보 요구, 수집, 생산, 배포 이렇게 단계로 가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은 정보 순환 과정이 어떤 단계냐. 정보 요구자 측의 주도면밀한 계획, 적절성, 수집 활동에 대한 적절한 감독 등이 요구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요구 단계죠. 요구되는 단계. 요구 단계. 요수생포라고 하는데 정보가 필요해요. 국가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PNIO라고 그래요.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라고 하는 예를 들면 PNIO가 있고요. 그 다음에 EEI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부처에서 요구되는 거고 SRI라고 그래서 이게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요구하는 거예요. 그다음 OIR이라는 것은 수정이 필요할 때 요구하는 건데 이러한 정보 요구와 관련된 단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수집을 하고 정확성을 판단, 정보 생산을 하고 배포를 하는 단계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정보 요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일단 기본 요소를 결정해야 돼요. 이게 PNIO, EI, SRI, OIR 이런 걸 정하는 건데 이게 기본 요소를 이제 하는 겁니다. 기본 요소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집 계획서를 그 다음에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명령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달을 한달지 이렇게 사후 검토를 한달지 이런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기본 요소 결정, 그 다음에 수집 계획서. 수집 계획서를 EEI 계획서라고 그래요. EEI 계획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더라고 사후 검토하는 단계. 이걸 이제 요구 단계예요. 정보 요구의 소순환 단계라고 그래요. 정보 요구, 수집, 생산, 배포인데 요구 단계에서 소순환 단계에서 기본 요소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수집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명령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사후 검토를 하는 단계가 바로 요구 단계의 순서였습니다. 소순환 단계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음 문제 보시죠. 정보 요구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건 뭐냐? 여기 나오는데 EEI라는 거는 각 부처에서 요구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 정책 지도자 임무 수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렇게 정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책 수립자가 필요한 거 각 부처에서 맞고요. SRI는 돌발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역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죠. 뭐 코로나19가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경찰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원래 했던 것보다도 그 돌발 사태 대응하는 것이 우선적이잖아요. 그러면 자가격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게 그 112 신고가 되면 코드 제로로 해가지고 어떤 사건보다도 먼저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SRI라고 그래요.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PNIO는요.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인데 국가안전보장 정책에 관련된 정부에서 연간 기본계획 맞습니다. OIR은 수정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 이게 아니죠. 이거는 저 PNIO예요. PNIO 이렇게 가야 되고 OIR은 뭐냐면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계획을 세웠지만은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계획을 바꿔야 될 때, 수정을 해야 될 때 이걸 OIR, 기타 정보 요구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PNIO는 국가의 연간 기본 정책으로서 국가정보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정책 수집자가 필요한 것은 EEI 계획서라고 하고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SRI, 수정이 필요할 때 OIR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첩보 수집 단계죠. 정보 요구 다음에 이제 첩보 수집으로 가는데 소순환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출처를 개척하고 첩보를 수집하고 전달까지 되는데 이게 답이에요. 이 평가 단계는 요수 생산 단계, 생산 정보 생산 단계거든요. 생산 단계.
지금 네 가지 단계가 있었잖아요. 요수, 생포, 정보 요구, 수포 수집, 그다음에 정보 생산, 배포. 여기에 평가 단계는 생산을 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제 하는 것, 해석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평가 단계, 생산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문제. 정보 판단서 작용과 이제 관련해서 틀린 것은 뭐냐 할 겁니다. 이제 정보 판단할 때 수집된 유해 첩보 분석 과정에서 정보 판단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유해의 가설은 하나로 압축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 가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용으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설이라는 게 여러 가설, 이럴 수도 있다라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되지 하나로 압축을 하면 안 되겠죠. 설정된 유해 가설은 검증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죠. 이제 그 방법에 따라 답사 등을 하는 거고요. 유해 첩보 과장된 평가, 판단서의 작성은 비용 등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정보 분석의 결론으로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유추하고 방향을 포함을 해야 된다. 이게 판단서예요. 이게 판단은 미래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호원을 얼마나 배치해야 되는가, 어디에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내는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정보 배포 원칙과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은 뭐냐? 정보 배포에서 적당성,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양도 정보가 있는데 다 줄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배포해야 된다는 거고, 적시성,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적시성이 들어가고요. 보충성은 아니에요. 보충성은 최후 수단인데 배포 원칙은 아닙니다. 필요성은 뭐냐면 필요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정보인데 정보도 필요한 사람에게만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게 적당성이에요. 정보가 이만큼 있으면 정보 필요한 만큼만. 이게 이제 적당성이고, 그 필요한 만큼 중에서도 필요한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 이게 필요성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시성은 시간을 놓쳐야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보충성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면 계속적으로 또 해줘야 되겠죠. 계속성이 있죠. 보안성은 있어요.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된 정보 배포 원칙을 물어봅니다. 배포 원칙 틀린 건 뭐냐? 자, 필요성은 정보는 사용자 능력 상황에 맞춰 적당한 양, 이건 적당성이죠. 적당한 필요성은 그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고, 정보 양을 하는 것은 적당성이라고 말합니다. 적당성이죠. 적시성은 시기, 계속성은 정보와 관련이 있으면은 새로운 것이다. 계속적으로 배포해 줘야 되고, 보안성이 있죠. 보안을 지켜야 돼요. 비공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니까 맞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안전 대책 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호상 신변, 경호 대상자가 신변의 유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걸 안전 대책이라고 그래요. 안전 대책. 유해 요소가 인적 유해 요소, 물적 유해 요소, 지리적 취약 요소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하는 거죠.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 안전 대책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안전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소방 설비 같은 거 안전 검사하는 거고, 안전 점검은 뭐냐면 폭발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 유지는 그러면 안전 검사와 안전 점검을 했으면 계속적으로 행사 끝날 때까지 그대로 지속해야 되겠죠. 안전 판단은 여기에 없어요. 안전에는 안전 검측, 안전 검사, 안전 유지 이렇게 세 개가 3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점검, 폭발물, 안전 검사는 시설 기구 인데 소방 기구를 말하는 거고, 안전 유지라는 건 점검 검사를 했으면 지속적으로 행사 끝날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점검, 검사, 유지 이렇게 갑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안전 대책 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안전 검사는 기구 맞죠? 안전 점검은 폭발물 맞죠? 안전 평가 이게 아니죠. 안전 평가는 아니에요. 3대 요소가 아니었죠. 그리고 안전 유지는 그 상태를 계속 통제하고 유지하는 거 이렇게 되죠. 경호 안전 대책으로서는 점검, 검사, 유지 이렇게 간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 작용 이어집니다. 틀린 건 뭐냐? 경호 안전 대책은 행사 지역 내외 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안전 점검, 폭발물, 안전 검측 작용으로서 안전 조사가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경호와 관련된 인원 문서, 시설, 지역, 이게 보안 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위의 기도자로부터 완벽한 보호 대책을 수행하는데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는 정보가 아니죠. 보안 작용이죠. 경호 보안 작용이죠. 정보 작용과 보안 작용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정보는 앞에서 요구, 수집, 생산, 배포 이런 경우로 들어가는 거고, 바로 기밀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보안 작용이죠. 정보 작용과 보안 작용이 분리됩니다. 안전 조치는 경호 행사 시 경호 대상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 물질을 관리하는 거고,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걸 안전 유지라고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안전대책작용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갑니다. 자, 안전점검은 폭발물 등 각종, 그죠? 안전점검이라는 건 폭발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거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라는 것은 기구 설비, 즉 소방설비 이런 걸 검사하는 거고, 안전점검 검사를 이루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안전유지, 그렇죠? 이게 안전대책으로 세 가지죠. 안전점검, 안전검사, 안전유지 맞고요. 공격성 정신질환자랄지, 시국 불만자, 인적 유해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사장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감시하거나 VIP 접근을 차단시켜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인적 유해소 배제 맞습니다. 특별 호구 조사 실시, 그리고 호구 조사죠. 이거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취약 요소의 사전을 제거하는 활동은 이거는 물적이 아니고요. 이게 지리적입니다. 지리적 취약 요소, 유해 요소에 대한 배제죠. 이거는 호구 조사, 어떤 지역과 관련된 거예요. 집, 그다음 광고물, 이런 취약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지리적이 잘 나와요. 이거는 물적이 아닙니다. VIP 대통령의 음식에 대한 독극물 투여를 검사하는 거 안전 대책 작용에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독극물이 있는지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호구 조사랄지 유해 광고물이 또 이렇게 붕괴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렇게 폭탄이 설치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 취약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 안전 대책과 관련된 내용의 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됩니다. 경호 보안 대책, 그렇죠? 인적 요소 배제, 지리적 취약 요소 배제가 있는데 행사장 경호 철저 이게 아니죠. 이거는 안전 대책이고요. 이거는 행사장 경호 철저는 이거는 이제 수행할 때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안전 대책 작용이 들어가잖아요. 안전에는 뭐냐면 안전 검측, 안전 유지, 인적 유해 요소, 물적 유해 요소, 지리적 취약 요소를 배제하고 이런 보안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행사 경호 철저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행사 경호는 안전 대책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결국 수행하는 경우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 대책은 경호 대상자가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이제 안전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요인 임석, 즉 이제 대통령이 왔어요. 행사 계획 인지할 때 안전 활동 착수하고요. 맞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경호 행사 준비, 진행 중에 행사장 숙소 연도는 도로죠. 인적, 물적 취약 요소를 제재하는 거, 제하는 거. 이걸 이제 안전활동이라고 하죠. 평상시 경찰을 근무는 안전활동 무관하고 그렇지 않죠. 평상시부터 당연히 안전활동과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되죠. 행사 전 안전활동은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한다. 맞죠? 안전검측, 안전조사, 안전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경호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행사 전 안전활동에서 옳지 않은 건 뭐냐? 행사장 통로는 단일 통로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안전하겠죠. 출입구 단일화 원칙입니다. 안전검측과 안전유지가 MD 운영을 삼가하는 것이 아니라 MD를 운영해야 되죠. MD는 뭐죠? 메탈 디텍터, 금속 탐지기인데 금속 탐지기로 운영을 해야지 삼가를 하면 안 되겠죠. 행사장 출입자에 대한 임시 비표를 활용을 해서 출입이 허용되는지를 다 봐야 되고요. 경호 구역 내 안전활동 중 질서 유지는 상당한 의심 있는 자를 이동시키는 거 맞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상 안전대책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 평상시에도 안전활동이 이루어져요. 입초, 초소근무, 순찰, 방범, 조사할 때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 방범 신방이라는 것은 이게 방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이라고 보면 돼요. 방문. 그러면 이거는 인적이 아니라 지리적 취약 요소예요. 그러니까 지리적. 방문이라는 거는 지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 유해 요소, 취약 요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해 요소는 인적, 물적, 지리적 이렇게 구분하게요. 이 물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지리적 구분되는데 방문하는 건 지리적과 관련된 거예요. 검식이라는 건 물건이죠. 그러니까 음식물이랄지 하는 건 물적 유해 요소고요. 지리적 취약에서 취약 지역. 아무튼 지역, 방문, 신방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지리적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상 안전대책으로 인적 유해 요소요. 요 시찰인 사람에 대한 거죠. 맞죠? 우범자, 우려가 있는 사람. 그다음 참석 예정자들 신원. 그죠? 방범 신방 이게 답이죠. 이 방범 신방은 뭐였죠? 지리적이죠. 지리적 유해 또는 취약 요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첩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은 인적이죠. 경호 관련된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비표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으로 좀 어디에 해당하느냐? B표는 사람이죠. 인적 쥐약 요소죠. 인적 요소.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인적이에요. 물적은 폭발물 등과 관련된 거, 지리적이라는 건 방문 이런 것이었고요. 답은 4번이네요. 아무튼 B표는 인적 관련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고상 안전대책 중 인적 쥐약 요소 배제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뭐냐? 공격성 정신질환자, 시국불만자, 염세주의자, 경호사범, 영웅주의자 등 인적과 관련된 거 맞고요. 제약된 B표, B표도 인적 요소죠. 경호부서에서 검인하고 B표 운반실은 무장경찰관에 호송하고 보건할 때 특별 경호 실시한다. 맞습니다. 신원조사는 행사가 종료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요인은 숙소가 호텔인 경우에 투숙자들도 신원조사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신원조사는요. 행사가 종료하기 전이라고 하면 안 되죠. 행사 전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행사하기 전에 행사 전 완료해야 되지 행사 종료 전 행사 시작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원조사라는 거는 행사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B표 관리, B표는 인적, 바로 이제 위에와 관련된 거죠. 색상을 달리해야 되고요. 경호원들도 다 B표를 착용합니다. 행사 구분별로 별도 B표를 운영을 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실까요? 자, 경찰 B표 운영에 대해서 옳은 것은 뭐냐? 행사장 혼잡 방지를 위해서 행사 일 전에 이렇게 배포를 한다라고 했는데 행사 일 전에 미리 줘버리면 안 돼요. 행사 당일에 줘야 돼요. 당일에. B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단순 선명하게 제작하여 재활용하면 안 되죠. 이거는 재활용을 하고 그러면은 다시 누설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행사 구분별 별도 B표 운영 별도로 해야 되겠죠. B표는 리본, 명찰, 완장, 모자, 배지 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B표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보면 B표는 리본, 명찰, 완장, 모자, 배지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행사 참석의 B표는 구역별로 색상을 달리해야 되고요. 통제 용이하게. B표는 모양, 색상이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B표는 행사 참석에게 초대장, 주차카드와 함께 행사 일 전이 아니라 행사 당일 그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행사 일 전에 이렇게 미리 배포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행사 당일에 배포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행사 경호 행사 시 그 문제 B표 운영 맞는 건 뭐냐? B표 분실 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하고 전체 B표를 무효해야 됩니다. 새로운 B표 전원 지급 맞네요. B표 종류는 다양할수록 좋으나 행사 시 구분 없이 아니죠. 구분해서 배포해야 되고요. B표는 근무 관련 교양 전에 배포하고 경호 종료 후 상황이 보면 이렇게 한다. 교양 전이 아니라 행사 당일 배포해야 되고요. 경호 근무자와 행사 경호 안전 시 B표 운영을 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렇게 경호 근무자의 경우에도 다 B표를 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